천막에 있다고 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 중에서도 터득골에서 열리는 북토크에 참가하는 것은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으로 떠나는 행복여행이라는 제목의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두 분의 연사가 소개되는데요. 차은정 작가께서 오나나무의 꿈이 현실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김연옥 모두북 대표님의 그림책으로 떠나는 행복여행이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두 강연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나부선 터득골 대표입니다. 1부하고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이제 차은정 작가님 시간이고 대화 시간이 있고 2부 시간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차은정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차은정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막강 퀴즈를 준비했어요.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데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려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런 순수한 거 아니에요. 터득골 아니에요. 그림책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힌트 먹는 거예요. 네. 어렵네.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떡볶이 2위예요. 빵 맞아요. 오, 당첨. 이게 제가 그린 12띠 그림으로 한 엽서를 선물로 드릴게요. 12띠 다. 축하드려요.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무서워하거든요? 밤이 아니요? 아니요, 바란다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뱀. 뱀 아니에요. 저 뱀 좋아해요, 뱀띠라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너무 기겁해요, 제가. 뱀. 아니에요. 쥐 아니에요. 쥐도 좋아. 바퀴벌레인데 좀 더 크게. 그냥 아니 바퀴벌레인데 범위를 크게. 도마뱀. 벌레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벌레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뭔가 학교나 이런 걸로 저는 저를 설명하기가 싫어서 저에 대해 조금 알려드렸고, 오늘 이 너에게 정말 커다란 의자야? 이걸로 같이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자, 책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건 후즈간 마이테일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글 그림 둘 다 한 거고, 이번 봄에 출간이 됐어요. 3월 말 정도에 출간을 한 제 첫 기성 출판 책이에요. 그럼 같이 책 읽어볼게요. 책 내용은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저자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생략합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책을 직접 사서 읽어봐야 되겠죠.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블로그를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 4월 옥대장 씨가 쓴 블로그의 글을 인용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중 우리가 겪게 되는 상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상실 후 우리의 모습을 커다란 의자를 짊어진 소녀 티티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 속 티티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지만 거울 반대편 티티의 등엔 티티보다 더 커다란 초록색 체크무늬의 의자가 턱하니 걸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 이 의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떠한 의미라 해도 이 의자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이 버거운 의자를 티티는 왜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루 온종일 힘겹게 저 하늘 향해 피어난 라일락 꽃도 볼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짊어지고 다니는 걸까요? 책을 읽고서 가장 진하게 남는 생각은 바로 버스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쳤을 그 커다란 의자를 버스 기사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아이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 얘기를 건넨 것. 아이가 힘겹게 지고 가는 그 의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 버스 기사는 알았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컸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내가 해줘야 할 몫과 내어줘야 할 자리를 어렴풋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가 지고 있던 의자는 이제는 세상에서 없어진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의자였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는 곁에 없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을 온몸으로 짓누르고 달았을 아이의 두 눈빛이 더더욱 쓰라리게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꼭 죽음만이 아니도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잃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건 정작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허상을 티티처럼 스스로 벗어 던져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힘겹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 버스를 타면 언제든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버스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아야지. 그 버스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그림책은 아이들이나 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로 그림책은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티티야, 왜 커다란 의자를 등에 쥐고 있니? 아주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제야 어깨 위에 얹힌 의자의 무게를 느낀 티티는 의자 다리를 꽉 잡았어요. 티야, 의자가 그리워지면 언제든지 오렴. 의자는 늘 이곳에 있을 거야. 책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요. 뒷표지고 이제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티티의 의자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서 읽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을까요? 의자가 왜 나왔는지, 아니면 티티에게 의자는 무엇이었는지. 고향일 수도 있고, 네. 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할머니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의자는 일단 할머니와의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인데, 의자가 곧 할머니였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없으니까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창구이자 할머니 그 자체의 의미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기억이 뭔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은 거죠. 앞서 보면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았잖아요, 할머니들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이러니하게 짐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티티가 이 할머니 의자를 잘 내려놓는 방법을 몰랐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소중한 기억들이 짐이 되어서 커다란 의자가 되어서 이제 메고 다니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해석이나 의미나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조금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견인지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꼭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티티는 의자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첫 장면부터 그렇게 커다란 의자를 거울에 봤는데 비치지가 않았어요, 자기 눈에는. 혹시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이렇게 조용한데 저 같아도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무리 큰 고민이나 걱정이나 뭐 지나간 것들을 짐처럼 메고 있어도, 그게 아무리 크고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사실 제가 못 알아차릴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또 신기하게 다른 사람 눈에 되게 쉽게 보여요. 이게 제가 지금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제가 오히려 의자의 크기는 키우되 반대로 나는 그거를 전혀 못 알아차리는 그런 상황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구나,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짐을 갖고 있지만 다 그 짐을 알아차리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친구나 가족이나 봤을 때는 오히려 쉽게 그걸 볼 수 있기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티티가 버스를 타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혹시 버스 생김새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아까 선물 드린다고 했을 때는 되게 잘하셨는데 무지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지개. 맞아요, 무지개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책 펼쳐서 이제 컨닝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게 버스인데 보시면 위에 커다란 눈도 달려있고 귀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비도 있고 뒤에 깡통 같은 것도 달려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달려있는지
뭔지 아시냐고 여쭤보시면 대답 안 하실 테니까 제가 말할게요. 이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버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버스를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버스여야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뭐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보고 싶은 사람은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버스인 건데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지 마음 안에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잘 볼 수 있게 커다란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의 감정을 들어주려면 커다란 귀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눈과 귀를 이렇게 붙인 버스를 만들었었고 나비는 제가 평소에 되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낙서처럼 나비가 변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항상 좋아해서 그림 곳곳에 나비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여기 버스 뒤에 이렇게 깡통이거든요. 그래서 끌고 다니면 이제 소리가 나는 깡통인데 이거는 왜 그렸냐면 아무리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기억들을 마주하고 다 해소를 한다 해도 저는 끝은 없다고 생각해요. 미련이 항상 이제 남아서 그걸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주했지만 그래도 남은 미련들을 뒤에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도 내고 하는 걸 생각해서 깡통을 그렇게 그려봤던 거였어요. 네, 그리고 티티가 이제 처음엔 의자를 보지도 못했던 티티가 시간이 지나서 의자를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요. 혹시 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다들 속으로 각자의 대답을 이제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네. 티티가 처음에는 아예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제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의자를 알려줬잖아요. 생김새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의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자와 함께했던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책도 읽고 아니면 라일락 꽃향기도 맡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장난을 했던 것과 좋은 시간을 떠올리니까 이거를 사실 티티는 잊고 있었어요. 아니면 억지로 기억에서 지웠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런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사실 할머니와의 그런 헤어짐이라는 아픈 기억만 있던 게 아니라 아 이런 좋은 추억도 있었지 하고 그걸 떠올리게 되어서 그거를 마주하고 그리고 또 그때 내가 슬펐던 거 좋았던 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주하고 그 다음에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려놓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알아차리는 게 더 오히려 어쩌면 어려울 수 있다. 알아차리고 나서 잘 마주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되게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저도 그림책을 되게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만들고 했는데 그게 되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타당성이 없고 기승전결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매번 중간에 좀 멈추고 했는데 제가 엄청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랑 되게 오래 사귀고 너무 잘 사귀고 만났는데 나중에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분명히 나는 잘 살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남자도 만나고 되게 잘 살고 있어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 넘도록 지났는데 이상하게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꿈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난다거나 뭐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나는 되게 잘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간도 이미 많이 지났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런지를 알아내려고 다시 처음 사귀었을 때부터 좀 복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헤어질 때 제대로 이 헤어짐을 마주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 다 어차피 끝났으니까 시간은 지나갈 거야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다른 일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은 그냥 어차피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다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잘 보내줘야 되는 거라고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보내줄 수 있을까 했더니 아까 티티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제 남자친구, 그때 남자친구는 또 어떤 생각이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때 우리 상황은 어땠는지를 잘 차근차근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그랬구나. 그 전까지 못 깨달았던. 원래 막연히 내가 힘들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헤어졌고 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지나간 시간들한테 인사를 해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막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왜냐면 이건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책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꼈던 게 헤어짐이란 게 꼭 연인이나 오래된 뭐 가족이나 이런 것만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저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도 한번 이렇게 모이고 나면 이따가 빠이빠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 되게 헤어짐이 많다는 걸 느꼈고, 이런 헤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별들이 있을까 일상에 생각했던 거고, 이 중에 저는 생일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요. 항상 1년마다 제 생일을 엄청 기다리고 특별하게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비례하게 그게 엄청 아쉽고 허무한 거예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일도 사실 좋았던 하루이고 소중한 하루이고, 지내고 나면 또 잘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제 일상에서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래서 헤어짐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면 좋냐? 그러면 일단은 있던 시간에 되게 집중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면은 인사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인사도 그냥 안녕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인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림책을 만들므로써 인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그때 기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고 일기 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되게 그냥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하겠다. 근데 꼭 인사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보내고 나면, 인사까지 하고 나면 또 새로운 만남을 잘 이제 맞이할 수 있겠다.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한 이 이야기의 끝이었는데, 뭐 더 헤어짐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 페이지였는데 중간에 이 페이지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보면 이제 티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각자의 짐을 가지고 버스에 타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티티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이 페이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 없이 그렸었는데, 그래서 좀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이 책에 면지에 이제 이 중에서 이 아이들이 힌트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사실 저는 이걸 되게 안 담고 싶었는데, 비밀처럼 남기고 싶었는데, 이건 출판사 대표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래도 조금은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상상할 때, 그래서 이런 면지를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이 이자야라는 책을 이런 정말 책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작년 초까지 5년 넘게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MD로 일을 했는데, MD가 뭐냐면 디자인 회사였어서 디자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디자인 물품을 제가 유통하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들을 섭외하거나 팝업 스토어를 만들고 이런 MD 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일들을 거치면서 그럼 나 그림책 만들어 봐야지 하고 나서 제가 처음 한 게 상상마당 아카데미에서 하는 김남년 선생님이 그림으로 글쓰기라는 수업이었어요. 이게 저는 그림책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림책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유리 슬레비치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하면 그림책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 특징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놓은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한 권 샀는데 봐도 뭐 제대로 안 읽게 되어서 혼자니까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들어서 일단 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것이 비플랫폼이라는 합정에 있는 서점이에요. 그림책. 이건 제가 평소에 이제 즐겨 갔던 곳인데 그냥 그 손님으로 거기에 글로연의 오승현 선생님이 내러티브 워크숍이라는 걸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그림책을 만드는 법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야기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어떤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새싹을 돋을 수 있게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크리틱을 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의 의견을 피드백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수업에 좋았던 점은 선생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전혀 뭐가 정답이다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뭘 가져갔을 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럼 제가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준비해 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어서 되게 자유롭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 아까 메시지는 정해졌잖아요. 헤어짐이나 인사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는 정했는데 아직 이야기는 안 정한 상태였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무려 4가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막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빼고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3가지 이야기를 해서 여기 나온 이런 제목대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좀 대책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투고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직접 책을 만들겠다. 그것도 양장으로 제대로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엄청 많이 뽑아서 500권을 뽑았어요. 근데 저는 그림책을 아예 모르니까 뭔가 투고할 생각도 애초에 없었고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냥 책이란 걸 보고 싶다. 내가 만든 책. 근데 그거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양장으로. 그래서 책을 만들고 지금도 후회 전혀 하지 않아요. 집에 이만큼 쌓여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나서 그랬더니 뭔가 책이 이거구나. 근데 또 이상하게 그 소회가 막 책을 만들고 난 소회가 엄청 뿌듯하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책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였어도 진짜 책이 되네. 신기하네 정도였는데 이 책이 되게 두꺼운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작별이라는 똑같은 주제로 3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되게 두껍게 만들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아니다 죄송해요. 이전에 근데 제가 아까 3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리쏘로 뽑아서 만든 적이 있어요. 친구가 리쏘 프린터기가 있어갖고 돈을 좀 주고 걔한테 뽑아달라고 한 거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되게 제일 심플하지만 제일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친했던 친구와 이사를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좋았던 시간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리쏘를 뽑았다는 거 말고 또 특징이 이렇게 페이지 사이사이마다 점자 페이지를 넣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것도 되게 충동적인 거였는데 그때 제가 그림책 도서관에 이제 갔었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거기 우연히 한 섹션에 점자 그림책이라고 꽂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책이 너무 노돌노돌한 거예요. 책이 막 왜냐면 책이 얼마 있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이제 그 이미지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읽다 보니까 그게 노돌노돌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이거를 아예 존재조차 몰랐다는 게 저 좀 충격이었어서 그럼 내 거 어차피 난 내 거 하니까 한번 점자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기존에 있던 점자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런 일반 그림책에 점자만 그대로 번역해서 프린트를 해서 투명하게 이 밑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림책은 그림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림이 빠지면 맥락이 다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아예 원고를 좀 다르게 써서 그림이 없어도 읽을 수 있게 하자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는 글이 아예 없는 페이지거든요. 여기 그림만 있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다시 원고를 수정해서 글을 넣고
이제 페이지 사이사이 하나마다 오른쪽에는 글, 가운데 점자, 이쪽에는 이제 그림을 넣는. 이건 참고로 제가 스케치를 했던 그림으로 만든 그림이어서 이제 흑백이에요. 이거 A4 용지에 제가 아무 그 물감으로 그냥 막 했던, 그래서 종이도 되게 우글우글한데 그걸로 스캔을 해서 만들었던 첫 책인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났는데 사실 이게 되게 진짜로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읽기에는 한계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점자책이 있을 수 있구나 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읽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때는 제가 아예 오디오를 따로 녹음을 해서 오디오북으로 아예 채널을 밖에 나눴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우분들은 사실 아직도 테이프를 많이 쓰신대요. 왜냐면 디지털보다 더 직관적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쓸 수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럼 테이프로 녹음하되 디지털 파일도 따로 만들자 해서 음원도 이제 있고, 디지털 음원도 있고, 이렇게 테이프 형태로도 녹음을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듣고 자란 세대여서 더 이런 거에 대한 향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이걸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걸로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책 만들었을 때 텀블벅이란 걸 했어요. 텀블벅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만들 거야,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만들 거니까 나 후원해줘, 미리 돈을 주고 사, 그러면 내가 다 만들고 나면 보내줄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텀블벅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 달성 금액을 예를 들어 100만 원 해놔요. 근데 이게 달성이 돼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출이 돼서 많이 봐서, 처음에 제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너네가 50%씩 돈을 넣어라 이래갖고 바로 100% 달성을 하고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첫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서 되게 원활하게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물론 제 친구들도 많이 사주었고, 텀블벅을 해서 이렇게 했었고, 두 가지 책을 만들고 나서 커다란 이자야가 어떻게 나왔냐면, 참고로 커다란 이자야는 아까 만든 3가지 이야기 중에 중간에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출판사랑 출판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만화를 그린 게 있었어요. 인스타에 올린 그 만화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차은정 작가와의 만남, 이러한 북토크쇼는 저에게는 큰 기억이었습니다. 젊은 작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똘방똘방하게, 그리고 참 진솔하게 잘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참 대견하구나, 장래가 매우 촉망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근데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탈락을 했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그래서 나 안 되는구나, 나 못 모르고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과 저는 목걸이 주신 분과 책을 만들게 됐다. 왜냐면 이거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신기하네, 똑같은 책인데 어떻게 3군데선 싫어하고 3군데선 좋아하지? 그래서 몰랐지만 이거 되게 취향인 거구나, 책도. 저는 출판사라고 하면 되게 확고한 뭔가 기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레벨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다 개인이고 다 자기의 그런 책 취향에 맞춰서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제가 왜 오늘 지금 그래서 여기서 했냐. 스터디하면서 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땐 책 준비도 아니죠, 이야기를 만들고 있을 때 그림책을 알려고 하니까 원주가 그림책 도시라고 해서 한번 와볼까 해서, 이런 숲속에 이제 그림책 서점이 있다고 해서, 저는 원래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 오려고 원주를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되게 늦게까지 친구랑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남우선 대표님이 저희 보고 너네 저기 뒤에 우리 무슨 차인대 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가서 해볼래? 이래갖고 그래요 해서 갔는데, 이렇게 뒷동산으로 가니까 엄청 큰 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땡땡땡 종을 치는 건데 어떤 세레모니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제 적는데, 그거를 그래서 땡땡땡 치고 나면은 오냐나무라는 이 나무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룰이 첫 번째는 이 소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그림책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한 소원을 생각하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소원을 했을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려와서 집에 가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때는 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서 되게 무서운 상태였거든요. 나는 그림책 작가라고 당연히 어디 가서 말도 안 하고, 나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MD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항상 백업을 만들려고. 근데 이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바꾸고 되게 책도 안 냈는데 누가 물어보면 나 그림책 작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어요. 사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지금도 저는 작가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한데,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멀리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 이미 거기에 가 있고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 그림책 작가야 라고 말하고 다닌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말의 힘을 되게 믿었었고, 그리고 또 오냐나무라는 책을 구매했었는데 여기서 말한 이렇게 차은정 작가와의 만남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림책이 어린이들만 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그림 동화책이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 저 같은 이런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픔을 안고 살죠. 헤어짐의 아픔을 안고 삽니다. 그리고 또 그 헤어짐의 그 기억 때문에 또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냐나무 얘기도 참 감동적입니다. 오냐나무 앞에서 나는 그림동화책 작가다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정말로 훌륭한 그림동화책 작가로서 입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김면옥 선생님의 정말로 멋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이 강의를 들어봤지만 이처럼 설득력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얘기를 풀어가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2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국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